거기서 한 5년 살았어요. 근데 그거를 결국에 매도를 했는데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죠. 이제 아, 내놓으면서. 아니 그거 얼마에 내가 산 거만큼은 받자. 아 그렇죠. 1억 8,500에 내놓고 막 그랬어요. 네, 그때. 네. 그랬더니 아, 그럼 팔리겠어? 그러니까 누가 한 1억 6천 이하로 사면 누가 떠가면 뭐 아.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네, 그럼 엄청 상처죠 네. 사실. 또 어디 가니까 네. 제가 복비는 2배로 드리겠다고 하니까 네. 2배든 3배든 팔려야지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계속 들은 거예요. 맞아. 투자까지 성향이 맞기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또 갑자기 돈을 걸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사업에 분명히 보탬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약간은 일감이 약간 줄는 느낌이 드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금 흐름 쪽으로 네, 맞아요. 방향을 명확히 생각을 하셨나 보네요. 네. 그럼 현금 흐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반지하는 아니지만 외진 곳의 빌라 요거에 대한 거부감은 좀 없었어요? 처음에 없진 않았죠. 근데 이제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이 길 먼저 가신 선배님들이 이걸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선생님이 처음에 시작하셨던 게 이제 서울의 반지하라면 맞아요. 서울은 아니지만 외곽을 벗어났지만 이거가 서울의 반지하 느낌이 아닐까. 그렇죠. 네, 라는 맞아요. 지금 가치보다는 여기서 나오는 현금 수요가 계속 있다라는 사실 혼자 있으면 모르겠지만 수업을 하고 느끼면서 여기 수요가 계속 있을 수 있고 여기서 현금이 계속 나온다면 그럼 내가 이거 충분히 가지고 있을 가치는 있겠다 이런 확신들을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확신이 생기고 해볼 수 있는 용기가 나고 그렇게 접근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처음에 양평이라고 했을 때 친구 아버님이 여기 사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하셨던 이제 은퇴를 하고 난 고향 내려가 살 거야 했던 어릴 때 그래서 양평이면 엄청 시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또 임장 와서 보니까 역도 되게 가깝고 이건 사실 거의 네. 초역세권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서 양평역이 보입니다. 아, 그렇다면 여기 수요가 있을 수 있겠다. 봤을 때 연식도 그렇게 그러니까요. 오래되지 않았으니 내가 한번 세팅을 해놓으면 좀 적게 신경을 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접근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여기가 외져 보이지만 선생님 댁에서는 그렇게 또 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 집도 외질 수 있다는 생각을 또 후배님한테도 하나 여쭤보고 네. 싶은 게 선생님도 이 빌라를 하면서 시행착오가 있으셨다는 거를 전에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최고조 했던 거. 네네네. 결혼할 때쯤에 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결혼 처음 하고는 5층짜리 아파트 아시나요? 네. 오래된 네. 상계주공 5단지 아파트. 거기 있었거든요. 제가 네네. 계단만 있는 거기 네네네. 4층에 있었는데 그거 뭐 저도 어렸을 때 중호 아파트 딱 5천원짜리 네, 살아가지고 원룸이잖아요. 거기 네. 보면은 처음에 거기서 신혼을 하고 그 다음에 주공 14단지로 네네. 이사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빌라로 간 결혼하고 나서 주공 아파트 계시다가 네네. 신축 빌라로 거고. 네, 맞아요. 신축 빌라. 거의 그건 분양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분양 받았어요. 가장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안 했어야 되는데 진짜 아무것도 몰랐던 게 정말 지금은 그런 사람들 보고 내가 왜 저렇게 생각하지 하는데 그때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인테리어 예쁘고 왜냐면 계속 주공 아파트에만 살았고 오래된 집 네. 계셨으니까. 제 아내 입장에서는 네. 남편이라고 결혼했는데 이런 썩은 데서 그럼 미안한 게 미안하고 당연히 원망도 있을 많이 거고. 받았고 근데 네. 원망을 받으면서도 너무 미안했고 그래서 그래 신축 빌라로 가면 되겠다 해서 갔는데 그게 판단 미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그 강북 쪽으로 해서 신축 빌라를 네, 방학동. 네, 방학동 또 네. 제가 사랑하는 동네죠. 네, 그쪽에 도봉구 등에 또 네. 신축 빌라를 분양을 딱 받았는데 신축 빌라면 사실 요거 수준보다 조금 더 좋은 거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2015년식이었는데 그게 이거랑 거의 같은 때 나온 거예요. 네. 보안 네. 문도 잘 돼 있고 뭐 엘리베이터 네, 맞아요. 이거랑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거기도 13평 좀 넘었는데 네. 이거랑 평수가 좀 비슷했는데 방이 3개였어요. 네, 잘 뽑더라고요. 이게 거의 방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 방이라고 네, 네. 그런. 그러면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또 오래된 집 계시다가 새 빌라로 가면 만족도 높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그때 그 비용을 네. 거기다가 안 넣었으면 그렇죠. 저희가 훨씬 달라졌을 텐데 너무 겉보기만 보고 갔던 게 음. 부지에서 갔던 게 그게 나중에 지나고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네. 나름 거기서 행복했지만 더 좋은 선택도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더 좋은 선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신축 빌라를 분양받았다는 거는 가격이 그렇게 싸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네, 좀 싸지는 들어서. 않았고 같은 가격이면 더 가치 있는 거
예를 들면 그 주공 아파트를 차라리 샀어도 아. 훨씬 나아죠. 어. 아파트의 가치랑 음. 부동산의 가치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은 그쪽 빌라를 샀으면 또 나았을 거고 더 좋은 가격. 위치에 훨씬 나았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후회가 됐었고 빌라를 요즘에 하면서부터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아, 그런 그러네요. 부분이. 그리고 제가 선생님 말씀하셨던 거에서 인상에 남았던 게 신축 빌라를 결국에 매도를 하셨다고 제가 네. 알고 있거든요. 그거 매도하면서 무시 아닌 무시. 아우 너 아니, 너무 그 되게 많이 많이 받잖아요. 네. 네, 우리는. 엄청 그래서 나는 부동산을 잘 안 가거든요. 그 상처가 아직도 있어서. 그 진짜? 눈빛보다 좀 다른 게 약간 무시하는 게 있어서. 네. 저는 반지하인데 선생님은 그래도 신축 빌라를 내놨으면 조금 네. 다를 거라고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게 좀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셔서. 그때 사업하고 1년 차쯤에 괜찮잖아. 네. 차도 하나 뭐 어. 좋은 차는 아니지만 바꾸고 어. 막 그러면서 우린 자산이 없어 이러더라고요. 자산 어. 개념도 없을 때는 자산? 아, 뭐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빌라 얘기가. 네. 좀 아, 사모님이?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집사람이 울면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막 갔어요. 아, 선생님 좀 마음이 갔는데 안 좋았겠다. 네, 많이 안 좋았어요. 많이 아. 싸우고 그때 1차로 팔려고 2018년도쯤인가 이제 간 거예요. 분양 받은 가격 여쭤봐도 돼요? 1억 8,500? 1억 8천. 와 근데 네. 지금 들어보면 또 싸다. 그때 당시로는 싸다는 네. 아니었을 것 같아요. 거기가 지금도 봐도 가격이 많이 안 올랐어요. 그 지역이 앞에 하천이 있어서 막힘이 없는데 돼지 모양이 길쭉해서 개발돼서 올라올 수 있는 땅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그 생각을 못했죠. 제가 네네. 우리 살기 편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서 지금도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예. 그래서 1억 8,500에 분양받았는데 네. 거기서 한 얼마나 거주를 하신 거예요? 거기서 한 5년 살았어요. 아 꽤 계셨구나. 네. 근데 그거를 결국에 매도를 했는데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죠. 이제 아, 내놓으면서. 맞아. 그때 당시에 이제 아파트 상승기 이제 있잖아요. 빌라를 하니까 어떤 네. 분이 이렇게 부동산이라고 부동산 이름을 기억해요. 제가 아니 그거 얼마에 내가 산 거만큼은 받자. 아 그렇죠. 1억 8,500에 내놓고 막 그랬어요. 네, 그때 네. 그랬더니 아, 그럼 팔리겠어? 그러니까 누가 한 1억 6천 이하로 사면 누가 떠가면 뭐 아.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네, 그럼 엄청 상처죠 네. 사실. 또 어디 가니까 네. 제가 복비는 2배로 드리겠다고 하니까 네. 2배든 3배든 팔려야지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계속 들은 거예요. 맞아. 둘이 같이 다녔거든요 그때도. 허리가 디스크가 있어서 맞네. 그때 아 틀어져서 이거 둘 다 허리 디스크가 네, 그때 네, 틀어진 네. 거예요. 병원 갔다 가지고 네. 쩔뚝거리면서 이제 다니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부동산 10몇 개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날 네. 하루에. 형이 좀 돌아다니더라고요. 아 너무 못하겠다고 내가 자기 집이라고 해놓고서 한 2군데 3군데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많이 상처를 받았죠. 아, 내가 다시는 내가 빌라는 안 하니 막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무시 아닌 무시를 좀 경우가 많으니까 저는 포지션이 자연스러웠다고 생각하는 게 신축 빌라도 무시하는 부동산이 있다 보니까 이런 오래된 빌라 반지하 뭐 이런 거를 매도한다는 건 저는 꿈에도 생각을 별로 안 하고 다녔던 것 같고 임대 내놓을 때조차도 그런 무시 아닌 무시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상처가 저도 되게 많이 쌓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행스럽게도 임대 시장은 뭐 요새는 그 매매하는 것도 직거래만 활성화가 되는 느낌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때 당시에 임대 쪽은 직거래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부동산을 통해서만 해야 됐다고 하면 저도 진짜 답답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직거래로 부동산이 생각하는 가격보다는 다 잘 나갔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러면서 전문가라는 집단에 대해서 저 사람이 전문가라고 보이긴 하지만 그게 항상 정답은 아니겠구나라는 거를 많이 배우게 된 것 같긴 해요. 분명히 선생님도 그때 상처를 좀 받으시면서 허리도 안 좋은데 그렇게 하시면서 배우신 게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상처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서 그 빌라는 잘 팔렸어요. 거의 상가격에 똑같이 팔았어요. 네. 그래도 선방했네요. 네. 근데 그 후로 빌라가 나중에 1년 뒤에 궁금해서 보니까 2억 7천에 팔렸더라고요. 되게 비싸게 사신 분 같아요. 그 다음에 쭉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산 아파트는 2배까지 가더라고요. 지금 좀 떨어졌지만. 그 네. 사이 과정이 1억 8,500에 분양받았던 금액의 매도를 할 수 네. 있었던 거고 신축 빌라에서 한이 맺혔던 부분이 있었던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안으로 생각한 다음 주거지는 한강변으로 한 거잖아요. 네. 남양주 네. 부근으로 해서 그때도 올라갈 때 아니었어요?